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정보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손안에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암병원 외래의 대기실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엇인가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듯 인터넷에 범람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알다함에서는 암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또는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암 정보 중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그 구분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알고 다스리는 암, 오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 뒤로부터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며 유방암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유튜버들이 말하는 정보를 너무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들다며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푸념하시기도 했어요. 실제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하는 말이니 거짓말일 것 같지 않다고 말하시면서요.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의존하는 어머니가 걱정된 자녀분이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건강 정보를 신문, 방송, 책 등에서 찾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통하여 찾아봅니다. 실제 저희 암교육센터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암에 관한 정보를 책과 TV, 방송, 의료진을 통하여 얻었다면 최근 저희가 조사한 환자 중 10명 중에 7명이 유튜브를 통하여 건강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만큼 유튜브에 다양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영상으로 제작된 자료는 쉽고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가짜 뉴스나 거짓 건강 정보가 더 빠르게 황당무계한 광고도 마치 사실인 양 퍼져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상업적인 목적을 띤 정보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실제로 암교육센터를 찾아오는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유튜브에서 보고 왔다며 암 전문가인 의료진조차 모르는 건강 정보에 관련된 질문을 자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튜브 등 동영상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유튜브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 좋아요가 많으면 믿을 만한 건강 정보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많은 이들이 구독하고 조회수나 좋아요 수가 높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노리고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주제는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정보가 많은 편이니 더 큰 주의를 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조회수나 좋아요, 댓글 등의 조작 대형 회사가 활개를 친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영상 제작자부터 스스로 디지털 윤리의식을 가지고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횡행하는 사기 행각이 유튜브에서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의료진이나 건강 전문가 또는 병원이나 건강정보기관에 제작된 내용은 모두 믿을 만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문 기관이나 협회를 가장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짜 신분을 도용하거나 의료적 양심을 버리고 그럴듯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에 대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내용을 내세우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설명을 하는 경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몸이 아프면 증상에 맞게 전문 진료과를 선택하여 방문합니다.
실제 의료진들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치료 동향이나 최신 치료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올린 사람이 의료진 또는 기관을 표방하더라도 정보 제공자가 국가암정보센터나 대한암학회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논문이나 수치로 보이는 데이터를 제시하면 모두 진짜 정보일까요? 이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는 기술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처럼 시청각적 장치와 전문적인 들리는 음성, 그럴듯한 문구가 가미되면 가짜 정보도 진짜처럼 둔갑하기 쉽습니다. 논문은 시행된 기관이나 연구자 등에 따라 한정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매우 조심스럽고 수치적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방법이나 해석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죠. 연구자가 유리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분께서는 어렵겠지만 논문이나 수치적 데이터를 마주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동영상만 주의하면 될까요? 모든 동영상 플랫폼이 제작자들이 디지털 윤리를 지킨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이른바 뒷광고 이슈가 대두되면서 광고를 포함한 동영상을 게재할 때 시청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동영상이 많습니다. 암 환자에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없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효능보다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암 환자들은 간절한 심정에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싶겠지만 이런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확인하며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튜브에서 내게 해가 되는 정보 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거짓 정보를 알아보는 힘을 기르는 것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득이 되는 정보만을 취할 수 있길 바라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다스리는 암, 알다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